자, 그래서 이 솔리드의 흐름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월봉으로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 솔리드를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각각의 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그거를 제가 회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알뜰매는 어떤 기준으로 솔리드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냐, 리포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요, 각 월마다 이런 이슈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달에 관련된 리포트 제가 살짝 뜯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럼 1월부터 봐볼게요. 1월을 봤는데 1월 2일날 새해 되자마자 리포트가 나왔어요. 물론 5G 관련해서 쭈쭈쭈쭈 나온 리포트긴 하지만요, 이 5G 상용화를 위한 메인 기지국 중심의 캐펙스 투자가 먼저 진행된 상태다. 2019년도에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16일날 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요, 정부의 5G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냐, 세제 혜택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KDDI 라쿠텐 망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전망을 밝혀줬어요. 근데 아쉽게도 막 그렇게 폭이 막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도지형이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2월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 중심으로 중계기 매출이 본격화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8월 28일날 또 KT와 관련해서 수주 계약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일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면서 이제 강력한 5G 드라이브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솔리드가 또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월에는 좀 지지부진했다가 4월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 4월 6일날 미국의 일본 DAS 장비는 미국 일본의 본격적인 5G 투자가 2020년에 이뤄지는 만큼 2021년에는 의미 있는 해외 수혜가 기대가 된다. 2020년도 통틀어서 미국은 750억, 일본은 250억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컨센서스를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런데요, 살짝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50억이 더 늘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동일한 금액이었고요. 이게 동일한 금액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매출액이 작년과 동일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50억의 작년 대비해서 YOY가 더 상승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죠. 5월 25일날, 그러니까 5월 막바지에 국내 본격적인 인빌딩 투자가 개시가 되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2%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이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해외 매출은 내년부터 터질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리포트 보던 사람들은 에이 뻥쟁이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그래 내년에 될 거야 라는 것이 확신이 됩니다. 6월달 그래서 이제 양봉으로 전화를 했죠. 2분기 부진이 예상된다.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나만 딸랑 설치할게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가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혹여라도 들어오시는 그 기술자 분께서 정말 안 좋게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 빌딩 2주간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느려졌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또 좋은 얘기도 나와야죠. 7월 말 유럽의 대규모 인빌딩 중계기 사업자 선정이 솔리드 단독으로 선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SKT의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SKT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SKT에 이제 거래를 하는 솔리드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이다. 솔리드가 인정을 받은 거죠, 같이.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하반기에서는 KT뿐만 아니라 SKT와 LG U+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8월에 올라와 있는, 8월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만 보면요,
수주 공시가 지금 KT만 지금 줄창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SKT와 LG도 이제 들어갈 거래요. 와, 그러면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에는요. 하반기 국내 통신 3사 투자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DAS 투자가 증대 가능성이 있고 향후 1년간의 이제 실적을 딱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저평가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쭉 올라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8월 19일 날에는요. 5G 품질평가 지역이 전국 85개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 5G 품질이 어떤지 그걸 이제 중간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각 통신사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사람들의 불만이 5G 비싼 요금 내는데 그만큼의 나는 혜택을 못 본다. 도대체 이걸 왜 쓰는 거냐라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 평가가 이제 지역별로 전국에 이제 85개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은 각 통신사들은 부랴부랴 지금 막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5G가 더 잘 터지게끔 이 솔리드의 인빌딩 중계기를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수혜가 증폭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결정타가 하나 나옵니다. 8월 28일 날 KT 관련된 수주도 나오지만 8월 28일 날 미국 3.5GHz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40MHz 확보를 추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예상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되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됐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추정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8월 28일 날 나왔던 이 5G와 관련된 그 리포트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그 리포트만큼은 딱 봐달라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만으로 올라갔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월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 그때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와 있는 리포트 안에 요 일정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리고 각각 보면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71일, 75일 대다수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각각 투자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3.55부터 3.65GHz 같은 경우에는 45.9억 달러로 그쳤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2020년 12월 8월에 있는 이 주파수 경매를 지켜봐야 된다. 왜? 여기서 솔리드와 관련된 혹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5G와 관련된 종목이 여기서 이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예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리포트 같은 거 아니면 5G와 관련된 시장 리포트들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은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우라노스의 증시 전망대 요 유튜브 채널을 가셔도 5G 종목들은 요렇게 있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 우라노스 스승님의 그 유튜브를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작성을 한 리포트를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라이즌과 AT&T는 3.5GHz 대역 커버리지 구축을 위해서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발주를 시작을 예상하고 있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버라이즌과 AT&T는 이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억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반기 보고서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부분 수익 조정이라던가 중단 영업으로 인한 조정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중단 영업으로 인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만 있었고요. 다 이제 마이너스 적자 부분으로 나와 있고 부분 수익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반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 수출이 파란색이고요. 내수가 주황색입니다. 물론 줄기는 했지만 내수는 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합계는 2226억 원에서 2293억 원으로 그래도 조금 오른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제외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좀 부분 조정이 좀 많이 나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올랐는데 811억 원 그리고 269억 원이 나왔습니다. 반기 보고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매출은 손실이 나왔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9억 원 정도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회가 나왔음에도 우리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그런 미국 주파수 경매라던가 아니면 국내에서는 정책에 대한 수혜, 한국통신사 3사가 투자를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수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저는 생각을 해요. 솔리드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 매출 비중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 4분기까지는.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이건 무조건 올라가니까 이거 사세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알뜰맨의 생각이에요. 알뜰맨은 물론 요 매출 비중을 보고 지금 회사의 적자 구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표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앞으로 돈 벌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투자받고 세금도 혜택받고 미국에서도 투자받고 일본에서 만약에 올림픽 개최하면 또 일본에서 올림픽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저는 솔리드만큼은 3, 4분기 때까지 매출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순전하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